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우파 성향 법조인인 도태우 변호사가 헌법 파괴자 문재인이라는 제목의 신간을 출간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권선할TV 구독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법조인이죠.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실정에 맞서서 아주 치열하게 싸워왔던 변호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운동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 박근혜 대통령의 민형사 변호인을 맡기도 했던, 그야말로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뛰어들어서 자유우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활동해온 법조인입니다. 도태우 변호사가 이번에 출간한 헌법 파괴자 문재인이라는 제목의 신간은 도서출판 100년 동안에서 나왔습니다. 도 변호사는 이번 신간에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했다라는 말로 문재인 정권 5년을 압축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권 5년을 속으로 시커멓게 가슴을 태우며 나라가 넘어갈까 밤잠을 뒤척이던 국민들의 얼마나 많았던 시기였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문재인 정권 5년을 거치면서 정말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완전히 적화되거나 혹은 완전히 망가지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을 한 분이 한두 분이 아닐 겁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이번 신간에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책임과 완전히 역방향으로 치달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문재인은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국가 독립과 계속성의 근본인 에너지 독립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심대한 국부의 원천을 파괴하였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의 약화와 한미일 협력 파괴, 남북러 삼각협력 추진, 중국에 대한 굴종적 자세로 국가 독립과 영토 보전, 국가 계속성과 헌법 수호 책무라는 대통령의 핵심 책무를 모두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여적죄에 해당하는 9.19 군사합의로 영토 보전과 헌법 수호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했으며 삼권 분립 파괴와 국민의 기본권 경시, 적법 절차 원리 무시로 헌법 질서를 뿌리채 뒤흔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또 무엇보다 문재인은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 대통령의 첫째가는 책임인데 이 책임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이는 나라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헌법 파괴자 문재인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이 책의 제목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 먼저 책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뒤로 끄는 수레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부가 거대한 균열, 제2부가 꿈같은 희망, 제3부가 다시 출마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고 부록으로는 문재인에 대한 여적죄 고발장, 그러니까 도태우 변호사가 문재인 재임 기간에 문재인을 여적죄로 직접 고발을 했는데 그 당시 도 변호사가 작성해서 제출했던 고발장 전문가, 강규영 전 KBS 이사 해임 취소 소송 상고심 답변서, 역시 강규영 전 KBS 이사의 해임에 문재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서 문재인이 지고 강규영 교수가 이겼죠. 그 당시 강규영 교수의 변호인이 바로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그렇게 부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제1부 거대한 균열의 작은 제목들을 보면 거대한 착각, 자유삭제, 가치동맹 파괴, 헌법보다 촛불이 최고법인 문재인 정권, 문재인의 진짜 얼굴, 이산화의 시 한라산, 분단체제론의 신화, 몽환적 통치, 소중몽, 민주주의 대혼돈, 투트랙 혁명 이런 소제목들이 제1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부 꿈같은 희망에는 달의 몰락, 자기 기만, 외눈박이 마을의 전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반대로 말하기, 신화와 거짓 사이, 꿈같은 희망 이런 소제목들이 붙어 있습니다. 또 제3부 다시 출마할까요에는 문재인 나는 누구인가, 일부 공감, 눈높이 맞추기, 소득주도 성장의 도그마,
사람 잡는 사람 중심, 탈원전의 재앙, 은폐와 침묵, 촛불교, 원안의 도덕, 조국 사태, 광화문 집회에 대한 반응, 법 따로 정치 따로, 문정권 5년 4단계의 시기 구분, 이런 소제목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 책은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 5년, 문재인 대통령 집권기간 5년을 축약한 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문재인의 집권기간, 문재인의 연설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 변호사는 거의 매일 이루어지다시피 하는 대통령의 연설은 살아 숨쉬는 정치요 역사다라면서 한 대통령의 공적인 활동 전체는 연설문 속에 그 정수가 녹아있기 마련이라고 말합니다. 문재인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문재인의 연설문을 읽고 대토론을 벌여야 할 당위성이 크다면서 문재인은 수면 아래에 있던 우리 사회의 헌법적 균열을 엄청난 강도의 충격으로 드러내 주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또 가장 피해야 할 길은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대한 치열한 반성 없이 이를 대충 망각하는 것이다라면서 대한민국이 활기를 되찾고 퀀텀 점프로 도약하자면 문재인이 드러낸 거대한 균열과 마주서야 한다. 헌법적 각성과 논쟁, 국민적 성숙과 고차원적 통합 없이는 더 심각한 위기가 반드시 예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 변호사는 문재인이 헌법을 무시하거나 헌법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 헌법과 합치된다고 고집해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문재인 5년을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런 헌법적 균열이 문재인이 퇴임한 지금도 큰 규모로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이런 현실에 대한 고민이 이 책을 쓰게 된 주요한 동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문재인의 이런 도발은 일회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며 계획적인 것이라면서 이러한 헌법적 균열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나 내로남불적인 행태에 대한 비판과는 다른 차원의 더 거대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의 이 헌법적 균열은 충분히 강조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러기에 언제고 다시 다른 대통령이 나타나서 문재인과 같은 행위를 반복할 수 있고 한술 더 떨 수도 있다라면서 충분히 공론의 조명을 받아서 문정부와 이를 뒷받침한 세력의 의식이 지닌 헌법적 균열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져야 한다면서 협친이 중도지향이니 국민통합 같은 어떤 좋은 말로도 덮는다고 덮여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역설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또 투트랙 혁명 노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을 국가작용 전반에 걸쳐 추진했을 것이라면서 겉보기에 문제없어 보이는, 아니 오히려 그럴듯한 매력을 가진 말들이나 정책을 95% 내세우고 그 사이에 자신들이 정말 핵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혁명과제를 5% 끼워 넣는다라면서 깨어있는 감시와 대응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투트랙 혁명 노선은 국가장악과 전복에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면서 문재인 정부 5년 기간 동안 대한민국이 이런 벼랑 끝을 간신히 통과해왔다고 느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도 변호사는 또 지금 이르러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나 이를 계승한다고 자부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달빛 정책 모두 돌이킬 수 없이 파산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다시 대화와 평화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며 그것만이 북핵 위기에 대한 유일하고 현명한 대응책이라고 주장한다면 지난 30년의 공수표를 끝없이 남발하는 데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또 이 책에서 문재인 정권 5년을 크게 4개의 시기로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말끝마다 적폐청산 촛불혁명을 거론하며 직전 두 정권 모두를 초토화시키고 평창올림픽에 이르기까지 대북 화해 모드를 준비했던 시기. 둘째는 하노이회담 결렬에 이르기까지 인류사의 새 장을 열듯이 흥분했던 문정권 최고조의 시기. 셋째는 조국 사태와 광화문 집회를 거치며 4.15 총선에 이르기까지 문정권이 상당히 위축되고 공격을 받던 시기. 네 번째는 문재인 정권이 4.15 총선에서 의문의 압승을 거둔 후 코로나 방역을 도구로 유사독재를 펼쳐 거의 정권 연장을 이루는 듯 하다가 간신히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때까지 국민들이 질식할 것처럼 숨막혀 하던 그런 시기라고 진단했습니다.
도 변호사가 분석한 문재인 정권 5년의 이 4개의 시기 구분에도 공감하는 국민이 아마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간 헌법 파괴자 문재인의 저자인 도태우 변호사는 현재 선진화 아카데미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대표를 맡아서 적법 절차 준수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여러가지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대구 출신으로 대구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서울대 공대 87학번에 입학했다가 다시 시험을 쳐서 문과로 옮겼죠. 그래서 서울대 인문대 국어국문학과 89학번으로 서울대 국문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정치학과 대학원에서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소설집 디오니소스의 죽음을 출간한 작가이기도 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사법연수원 41기를 수료한 뒤 변호사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변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민사대리인으로 선임됐고 탄핵 결정 후에는 형사변호인으로 약 6개월간 재판 일정에 함께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서 문재인을 여적죄로 직접 고발했고 또 김정은 반인도 범죄자 고발을 주도하기도 했으며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바로 그런 변호사입니다. 도 변호사가 이번에 출간한 헌법 파괴자 문재인 이 신간은 바로 지금 출간된 직후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서점이라든지 혹은 예스24 같은 온라인 서점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조만간 온라인 또 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이 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도서출판 100년 동안의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도서출판 100년 동안 그러니까 이 헌법 파괴자 문재인을 출간한 출판사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31-941-8988 031-941-8988 이 출판사가 경기도 파주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 이메일은 on100ears@gmail.com 영어로 on 숫자 100 ears years @gmail.com 도 변호사의 이번 신간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간의 가격은 14,000원으로 지금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최근 권순할TV로 들어온 메일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메일입니다만은 이 메일을 보내신 분은 아마 우파 성향 애국 시민이신데 황교안 전 대표와 관련된 여러가지 마음의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게 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별도의 설명 없이 이 분의 메일을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도 대체로 어떤 메일이구나 그리고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시에 살고 있는 73세의 남자입니다. 경상남도 출신으로 보수만 지지해온 사람으로서 황교안 대표의 지나간 과오가 마음속에서 사라지질 않아서 늘 불만스러운 비판의 글을 주필님의 유튜브란에 올리곤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대표와 관련된 영상에 대해서 댓글에서 아마 황교안 대표를 과거 일부 행태를 비판하셨던 모양입니다. 언제까지 과거만 머릿속에 담고서 씨름해야 하나 생각하고 다들 용서하고 화해하는 흐름 속에 섞이기로 마음먹고 이렇게 사과의 글을 전해봅니다. 사실 지금 국민의힘 대표 선출 후보 중 어느 누구도 부정선거를 파헤칠 인물이 없고 오로지 황교안 전 대표만이 그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이제 황 전 대표님이 다시 당대표로 선출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율배반적 생각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바른 논평으로 올곧게 정진하시는 주필님에 대한 존경심에는 변함없습니다. 설 명절 행복한 휴식 되시기 바라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메일을 주셨습니다. 이분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아마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난 4.15 총선 때 황교안 대표가 미래통합당 대표, 그전엔 자유한국당 대표로서 공천이나 이런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분명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럼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 황교안 대표를 비판만 한다고 그러면 나오는 다른 후보들이 황교안 대표보다 자유우파, 보수우파적 관점에서 더 훌륭하고 더 지지할 만한 후보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일 겁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로 출마할 후보들이 여러 사람 있지만 한 명 한 명 서로 비교해보면 과연 종합적으로 황교안 대표보다 더 자유우파 또는 보수우파적 가치에 충실하고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실정에 맞서서 더 싸웠는지, 그 부분도 의심스러운 후보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운동과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만큼의 활동을 한 사람이 과연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메일을 보내신 권선을TV 구독자 분이 말씀하시는 생각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